그냥 핵심은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야. 끝내고 싶은데 끝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문제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 석 달 넘게 남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자, 저는 매년 400에서 500명 정도 입시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3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컨설팅 온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3 입시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 탑3입니다. 자, 3위는 나는 이미 대학생. 고3 때 여름쯤 되면 상당히 또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쯤 되면 약간 좀 풀어지기도 하고 기말고사도 끝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풀어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애들 만나는 게 저도 좀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마인드가 대학생이 된 애들이 있어요. 걔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일단 옷차림이 다릅니다. 여기 최신 성수동 핫플레이스의 그 패션을 다 본인이 습수를 다 해가지고 이미 이제 한여름에 막 비니 같은 걸 쓰고 나타나. 막 코나 이런 데서 약간 뭐가 반짝거려요. 어떤 혀 뚫은 애도 봤어요.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다 이렇게 딱 겸손하게 이렇게 딱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미 대학생이 된 고3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미 이렇게 다리를 꼽니다. 네. 다리 꼬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허리가 왜 이렇게 다 척추 측만증이에요. 이러고 있어. 뭐 허리도 꺾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프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왜? 대학생이니까. 걱정도 없어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즐거운 거야. 근데 이런 애들 정말 많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키워 가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보통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더라고. 유명한 이제 그룹들을 아이들이 카피 댄스를 추는 거야. 뒤에서. 댄스도 하고, 학교에서 뭐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 석 달 넘게 남았습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하죠. 뭐 3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수행평가하고 또 무슨 수능 준비하라고 해서 겨울방학부터 수능 준비하고 뭐 개고생을 했잖아. 그리고 야, 막말로 원서 6장 쓰는데 진짜 한두 장은 붙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입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죠. 당연히 최저를 준비하든 아니면 정시까지 준비하든 얘네들은 그래도 할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하면 돼. 독서실이든 뭐 도서관이든 스터디 카페든 본인이 좀 빡세게 하고 싶으면 관련 독서실을 좀 가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는 일단 거기서 앉아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웬만하면 또 하더라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똥줄 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필요 없고, 뭐 정시까지 갈 생각은 1도 없고, 이미 다 원서도 다 이제 만들어 놨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 얘들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이런 애들이 면접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교과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학종도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면접 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탱자탱자 놀아보세요. 그럼 일단은 머리가 띵해진다니까. 팍팍팍 대답이 안 튀어나와. 뇌도 약간 무뎌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실제로 수능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어쨌든 뭐 도서관도 계속 다니면서 생활 패턴 유지하고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이제 면접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걔네들은 이 눈빛이 빠릿빠릿해. 왜냐면 방금 전까지 수능 문제 풀다 왔잖아. 바로바로 머리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주 3일만 어디 좀 가. 도서관이면 좋고, 독서실도 좋고, 스터디 카페도 좋고, 선생님 제가 할 게 없는데요. 가서 책이라도 읽어라. 제발 좀 책이라도 읽고, 제일 좋은 건 전공 관련해서 서적이나 교양서적 같은 거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나중에 혹시 또 면접장 들어가서 쓸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일주일에 3일 정도만이라도 야, 가서 자더라도 거기서 자. 그래서 이 뇌를 너무 놀리면 안 돼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이라도 제발 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뭐 할 게 없고 대학생처럼 느껴지더라도 가서 머리를 좀 회전시켜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 애들은 네. 이렇게 할 게 없어져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노는 애들은 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없거나 네. 아니면 아무 데나 그냥 해서 그냥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전문대 가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목표가 있고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면 이러지 않진 않을까요? 아주 정상인의 범주에서 평범한 상식적인 생각인데, 컨설팅 오는 아이들의 90%가 가고 싶은 대학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서울만 갔으면 좋겠고, 그냥 핵심은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야. 끝내고 싶은데 끝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제 경험상인데 2등급 중후반 때 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요. 3등급 때 넘어가기 시작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 때 아이들은 그래도 수능 체제가 좀 빡세게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어쨌든 뭐 엄마가 잔소리도 하니까 하긴 하는데 3등급 넘어가는 구간에서 거의 4등급까지 가게 되면 이제 자유인들의 세계가 펼쳐지다가 보니까 입시를 끝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면접이나 이런 데 큰 악영향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황소 같은 학과 고집. 제가 컨설팅 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학과 혹은 전공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로 내가 그동안 그쪽으로 맞춰왔어. 어쩌다가 보니까 맞춰와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사실은 고집을 꺾는 게 일반적으로는 입시에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인기 전공보다는 비인기 전공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경쟁자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바꾸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학생부 평가라는 게 꼭 뭐 진로만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성적도 보고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냥 전공을 바꾸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유리한 경우가 꽤 많죠. 근데 문제는 진짜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쪽 분야를 아주 오랫동안 꿈꿔온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런 전자전기 인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그쪽 분야를 준비해온 아이들이 있어요. 보니까 정말 그쪽이 재밌는 거야. 그쪽에 연구도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 봐.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상적이 조금씩 가까운 거예요. 성적이 나쁘진 않아. 상당히 좋은데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뭐 과목에서 뭐 물리 같은 게 살짝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살짝 또 흔들림이 있다. 다 좋은데 학생부도 뭐 나쁘진 않은데 또 일반고 수준이니까 너무 확 좋진 않은데 그럼 얘가 과연 최상위권에서 괴물 같은 전사고나 전교권 애들이랑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학고 영재고의 최상위권 대학 애들.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게 어쨌든 안전하고 확률은 더 높을 것 같은데 많은 아이들이 고집을 좀 피우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 전공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어차피 대부분 학과들이 복수 전공, 부전공 허용해주고 누구든지 그냥 그걸 대중적으로 하는 게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사실 어떤 전공을 들어가더라도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 경제학과 복수 전공하고 뭐 실용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과는 정말 저는 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계도 뭐 인문계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 과를 가야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좀 고집센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전공을 살려서 내가 막 장래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 전공을 살려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 졸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전공 분야에서 정말로 내가 뭐 하고 싶은 연구를 하거나 하려면 최소 석사에서 박사까지를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대학에서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갈 때 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과를 좀 낮춰가지고 조선해양공학을 갔어요. 배 만들고 막 그런데 분수 맞춰서 왔는데 막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내가 전공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좀 바꿔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예 뭐 다른 전공으로 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긴 돼요. 그래서 저도 좀 학부 전공이 뭐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인생을 길게 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꼭 학부를 글로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분야에서 좀 활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학력,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인생을 길게 보고 대학원까지 생각한다면 과를 좀 교체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전공들이 되게 많아갖고 뭐 심리학 전공, 뭐 행정학 전공, 뭐 도고동문 전공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6장을 다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 2장 정도는 좀 소신과 다른 데에 좀 상향 지원을 위해서 과를 보는 것도 한번 고려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소신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입시 관점에서는 좀 폭넓게 생각하면 어떨까. 위험 신호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점점 심해지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사실 왜냐면 이제 다 끝났잖아. 솔직한 얘기로 끝난 건 맞아. 다 끝났지. 1학기 성적 나왔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면 스마트폰이 우리 뇌에 그렇게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만큼 평소에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공부할 때는 안 봐요. 공부할 때는 안 보고 집에 와서 쉴 때만 봅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스마트폰에 매일 2시간, 3시간씩 하다가 보면 중독이 될 것이고 그 중독 때문에 공부할 때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어떤 연구 결과는 뭐 기억력이 나빠진다. 또 이거 스마트폰 밤에 하면 수면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유명할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갔다. 컨설팅 할 때마다 사실 이제 입시 전략 얘기는 이제 한 4, 50분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안 걸어도 되는 애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 동안만 조금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같은 거 조금만 걸어 놓는 거예요. 목표는 1시간인데 선생님 그건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게 문제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여튼 좀 제한을 걸려고 조금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통제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딴짓을 하는 게 전 문제가 아니라고. 공부를 하루 종일 했거나 뭐 어차피 할 게 없으면 쉴 수 있잖아요. 쉴 수 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그 자체예요. 얘가 중독을 일으켜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건데 뭐 우리 인류가 이 TV 발명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지만 TV 많이 봤다고 평소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네, 너무 많이 진짜 한 24시간 본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뇌를 너무 심하게 자극이 들어오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약간 망가뜨리고 하면서 이게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야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큰 화면으로 봐라. 공부 끝나고 왔으니까 1시간 2시간 TV 같은 거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 있다. 대신 큰 걸로 봐라. 큰 걸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자꾸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자꾸 뇌가 여기에 이제 좀 너무 빠져든단 말이야.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중독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게임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낫다. 딴짓을 해도 그걸로 해라. 딴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때문에 집중력이 살짝 떨어질 거고, 기억력도 살짝 나빠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진짜 수능에서 한두 문제 더 틀릴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문제 꼭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고3이니까 3개월만 잘 참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심각성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고 끝나가는데 또 아직도 손볼 것들이 있어서 괴로우실 텐데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석 달 뒤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오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때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 우울하게 보낼지는 사실 지금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